네, 안녕하십니까. 말손의 권순환 대기사입니다. 오늘이 1월 2일이고요. 2024년 첫 촬영을 제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가 갑진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푸른 영웅의 해라고 하던데, 어쨌든 블루드래곤 기운 많이 받아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일스톤 레터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12월에 한 2번 정도 테스트 촬영 해봤고요. 이제 올해 1년 정도는 한번 그냥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쨌든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님들, 실무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칼럼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이게 오늘 처음 발송된 레터예요.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레터가 23년 12월로 나왔더라고. 어쨌든 뭐 사과드리고, 이게 참 24년인데 24년이라고 다들 실수를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24년 이제 첫 번째 레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인데 고성경 회계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고성경 회계사님은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에서 감사본부와 재무자문본부에서 업무를 하셨습니다. 연차는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꽤 많이 업무를 하시고 저한테 합류하셨고 앞으로 좋은 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업무 사례를 넣었네요. 기장계약 체결, 말소는 외국 투자법인 지사와 3명의 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외국 법인의 뭐 한국 지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쨌든 회계 세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이제 영어를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제거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희 소속 회계사분들이 이제 대형 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에서 많이들 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경험으로 다양한 이제 외국 투자법인한테 업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회사가 그런 사례에 해당하고 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임의감사 계약인데 뭐 임의감사는 저희가 뭐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네, M사와 임의감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게 이번에 임의감사를 받아가지고 재무제표 신뢰성을 한번 높여보고 싶다. 그리고 뭐 투자자가 요구를 하니까 임의감사를 저희한테 맡겨주셨고요. 뭐 스타트업에서 임의감사는 활발히 발생하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레터를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칼럼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회계사님 재무제표 좀 수정해도 되겠죠? 라는 칼럼인데 사실은 이게 12월 말 1월 초 요즘이죠.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문의들 해주시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2월 31일이 지났잖아요. 지난 시점에서 이제 12월 30일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결산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2024년 1년 동안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게 결산이 될지 민감할 수밖에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시점에.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왜 수정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수정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수정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네요. 자, 1번 왜 재무제표를 수정할까요? 일단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무제표라는 게 기업의 한 해 동안 경영 성과랑 이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 이해관계자한테 매우 중요성이 크죠. 이런 재무제표를 이제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작성하게 되면은 뭐 의사결정에 혼선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회계 기준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떠한 의도대로 수정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회계란 게 사실은 뭐 저도 회계학을 전공하긴 했고 회계사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다른 분들은 이 회계가 학문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거 뭐 기술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란 게 이제 어느 정도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재무제표를 뭐 기계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수정하는 것도 분명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할까요? 그렇게 수정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은 외부 이해관계자들 때문이에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해관계자들, 결국에는 우리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뭐 그리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투자자들보다는 주로 이제 은행의 대출 실행 그리고 연장, 그걸 위해서 이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는 고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되는 동기였고요. 그럼 이제 대표님들이 뭐 이렇게 많이들 가지고 오세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고치면 되지 않냐 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개발비. 개발비는 이제 너무 지겹지 않나? PD님도 개발비 다 알지 이제. 개발비는 뭐 다수의 스타트업 재무제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계속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업적인 생산 전에 연구활동으로 지출된 금액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죠. 여기에는 인건비, 재료비, 교육비 등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중에 발생하니까 비용도 이제 수익이 발생할 때 대응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죠. 그리고 당장 이제 거액의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자산으로 잡히게 되니까 회사의 재무 성과는 크게 좋아집니다. 뭐 이건 팩트예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좀 자주 나왔던 주제예요. 거래대금 전체를 매출로 인식. 제가 그때 드라이브 할 때도 얘기했던 주제죠.
특히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제 스타트업 자주 발생하는데, 재미있게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 좀 전에 저희 쪽으로 또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인이 이거 백업 의견을 내놔래. 되게 신기하죠. 어쨌든 그런 건데, 뭐 회계적으로는 총액법, 순액법이라고 하는 거죠. 뭐 플랫폼을 운영하면은 이제 거래 대금은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걸 회사 전체의 매출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비용이나 매입가액을 뺀 차익 수수료만 이제 매출로 인식하냐는 거는 이제 논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영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의 매출 볼륨을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죠. 어쨌든 순익은 똑같겠지만 거래 대금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고자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좀 되게 용감한 행위인데, 가공 매출. 실제 거래는 없는데 그냥 상대방과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이제 매출을 만드는 행위죠. 세금 계산서 한 장 끊고 부가세 신고 납부하고, 그리고 이걸 매출을 잡아버리면 사실은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어려울 거 전혀 없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뭐 하면 안 되는 행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뉴스에서 접해보는 뭐 이제 12월 말에 뭐 거래를 매출을 땡겨 잡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매출 밀어내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인데, 여기도 약간 테크니컬한 기술들이 되게 많이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퇴직금을 안 잡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금액적으로 조금 소소한 것들을 이제 회계적으로 이제 판단하에 재무성과를 개선시키는 테크니컬한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인데요. 재무제표를 수정해도 될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만 좀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1번 먼저 개발비인데, 개발비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에서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매출 총액으로 인식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매출로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가공 매출은 당연히 이거는 회계적으로 매출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요. 세무적으로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도 사실은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대표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방법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회계 기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인데, 그럼 이거를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인데 재무제표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참 여기서 제가 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회사 사정을 뻔히 하는데 안 된다고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투자를 받았다. 그럼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의 임의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법정감사 대상이라고 하면은 그 검증 절차가 더욱 강화되겠죠. 그리고 은행도 사실은 돈을 빌려줬고,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검증하고 질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회계 기준을 정확하게 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이상한 것들, 뭐 개발비가 잡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무서도 이상한 거래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제 소민 요청이 오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떠한 리스크도 없이 재무제표를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는 뭔가의 그런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또 회사가 사실은 생사가 달려 있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뭐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뭐 원칙대로 제가 그냥 이거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사실 의문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약간 좀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원칙을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회계라는 것은 그 특성상 연속성을 갖습니다. 개발비를 처리한 것들은 언젠가는 비용으로 한 번에 정리가 되고, 가공 매출로 인식한 것들은 언젠가는 받지 못할 돈으로 판단되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계라는 결국에는 그냥 약간 틀어막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뭐 올해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올해 틀어막으면 이게 분명히 내년에는 반대로 가야 되고요. 또 내후년에 반대로 가야 되고, 회계라는 게 약간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 리스크 없이 올해만 좋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12월 돼서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약간 건강검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 저도 12월에 했거든요. 작년 12월에. 근데 이제 회사도 사실은 이거를 이제 12월에 돼서 한 번에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뭐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너무 이게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이해관계자가 많다면 평소에 좀 재무제표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분들은 분명히 바쁜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12월 1월에 재무제표를 급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이슈들을 급하게 처리하면 결국엔 탈이 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회사에 뭔가 이해관계자들이 많다고 하면은 2024년부터는 마침 또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검진도 1월이 제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칼럼 받고 나머지 뭐 주요 질문 사례 이런 거 넘어가고 유튜브 영상 헤이딜러 케이카 다뤘죠. 차 살 때는 이거 보시고 차시면 됩니다. 중고차 사실 때는 헤이딜러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사 소식인데 BM 스마일이라는 이제 반려동물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게 좀 투자를 크게 받았나 보네요. 어쨌든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뭐 저도 남들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요 코너를 1년 동안은 아무런 고민과 의심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저희 채널도 꾸준히 잘 해볼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